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텐데. 그게 뭐야? 어머, 들으셨어요? 귀도 밝으셔라. 퇴직연금 제도라고 했나? 네, 퇴직금이랑 비슷한데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불로 받잖아요. 퇴직연금은 연금처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전에 직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죠.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말하는 거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보다 더 좋은 거야?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흐지부지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금을 들어놓은 게 없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연금이니 이자도 꾸준히 붙을 테고 말이지. 네,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퇴직금으로라도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에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될까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원하면 이런 것쯤이야 지원해주겠지. 그럼 회사에 건의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앞의 사례를 잘 보셨나요? 퇴직연금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배경과 종류 및 퇴직연금 제도를 통한 과세 절감과 효과와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인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매달 퇴직금을 연금처럼 저축했다가 받는 거 아닌가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는 왜 생겨난 건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퇴직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퇴직급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지급 형태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중간 정산이나 잦은 이직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하기 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생활 자금으로 기대하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직장을 옮기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다 써버렸네요. 이래서 직장인들이 연금을 많이 주는 교사나 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퇴직연금은 안정적 노후자금으로 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니즈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화되다 보니 사회는 점점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근로자들은 은퇴 후 노후 대비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에 따른 또 다른 노후 소득원으로 마련된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제도는 사회 적립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급여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적립되지 않는 비율이 높고요. 회사가 도산하기라도 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사회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죠.
자, 그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사회에 예치하였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흡수하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묶어 퇴직급여제도라고 통칭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하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로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1분 평균 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회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네,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금융기관에 사회 적립한다는 게 특징이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용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 기업이 적립할 금액이 변동됩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하고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상품에 확정된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이니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회사의 적립금의 운용 수익이 더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납입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는데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이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니까 수익률이 좋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 위험 부담이 좀 있겠네요. 위험에는 가격 변동 위험, 환율 위험, 신용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죠.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덩달아 위험도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고 선택해야겠죠.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죠. 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고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퇴직 후에 적립된다는 특징 외에 확정 기여형 제도와 운영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10인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개인 부담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요. 총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연금 규약 신고 없이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 조항입니다.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하고요. 퇴직 후에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서 납부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근로자의 운영 수익 손실을 보상하고 사용자의 부담금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 이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 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인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만 해당하고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교수님, 만약 개인의 문제로 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임금이 밀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상 최단금 지급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잠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의 형태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해지고 이때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연금 형태의 기업형 IRP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과 같고요. 연금형인 개인형 IRP는 55세만 넘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연금 지급기간도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인 경우는 어떤가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모두 연금 수급 요건을 미충족한다거나 퇴직을 할 경우 혹은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가입을 해지한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금형인 경우에 중도 인출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 중도 인출 가능한데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가능하답니다. 중도 인출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중간 정산이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담보 제공의 한도는 근로자 수급권의 50% 이내이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퇴직연금제도 중도 인출 사유는 무엇인가요?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셋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넷째,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다섯째,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퀵 테스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관리하기.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세 효과일 겁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부담금 납입 단계와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 이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세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었죠. 네,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에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하여 올해 적립한 금액의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이네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세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요. 먼저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사용자 부담금의 납입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은 납입하는 때 사용자의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12%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총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만일 총 급여액이 5,4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300만 원과 퇴직연금 500만 원을 합한 총 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라면 세액 공제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연금저축계좌 300만 원에 퇴직연금계좌 100만 원을 합산하여 4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합산한 총 70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한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5%를 공제하면 세액 공제금은 105만 원이 되겠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 15%의 세율로 과세됨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 그러면 납입했던 퇴직연금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의 퇴직연금과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수익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당해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퇴직할 시점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이후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추가 부담금의 운용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퇴직 이후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또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될 것 같은데요. 잘 맞추셨습니다.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타 소득 또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도 알려드리죠.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14%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은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작군요.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수령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과세를 위해 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 소득 원천에 따라 2년 퇴직소득, 연금 계좌 납입액, 운용수익, 과세 제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2년 퇴직소득이란 사용자 부담금과 당해 금액에 대해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운용수익을 말하고요. 연금 계좌 납입액은 가입자가 추가 부담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운용수익과 과세 제외는 짐작이 가시죠? 네, 운용수익은 사용자 부담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퇴직 후와 가입자 추가 금액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세 제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자면 가입자 추가 부담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고 세금 부담에도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은 2연 퇴직소득세와 연금 계좌 납입액, 운용수익이 있는데요. 2연 퇴직소득의 세율은 2연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음으로 연금 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15%가 징수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분리과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분류를 하지만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령 2연 퇴직소득은 원천 징수세율이 해당 연금 수령액에 대한 2연 퇴직소득세의 70%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요.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또한 사망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은 4%이고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과세와 합산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적용되는 혜택은 따로 없는 건가요? 원천 징수 세율은 변함없고요. 다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연금 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소득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목적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에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등이 있습니다. 의료 목적의 사유로 인한 인출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 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그럴게요. 만일 근무기간이 10년인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이에 대해 계산한 소득세가 160만 원이라고 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담할 세금은 각각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먼저 퇴직연금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였죠? 160만 원이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요. 만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60만 원의 70%, 112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와, 그럼 일시금보다 48만 원이나 세금 부담해서 이익인 셈이네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을 하던 사업장이 해당 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 또는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도 운영 중단 명령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렇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라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운영 퇴직연금 사업자는 중단 기간 동안에도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영 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의 의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중단이 아닌 폐지의 경우는 노사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지고요. 폐지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가 가입자의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뭐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이해함으로 인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가입자가 합리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지급 절차 및 계약 이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입자와 사용자는 퇴직 발생 즉시 공단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 지급 처리를 위해서는 빨리 신고해야겠네요. 둘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은 반드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좌에 이전합니다. 예외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셋째, IRP 이전 시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과세 이연되므로 퇴직소득세 상당액만큼 투자 원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 노후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용자에 의해 이전에 될 수 있지 않나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퇴직연금 계약을
타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 이전을 하면 가입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환매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규약 변경 신고 후 규약 변경 수리 통지서를 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근속 연수 1년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섯째,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절차와 신청 서식도 알려주세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퇴직급여 이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 IRP 계좌에 과세 이연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퇴직금 신청 서식은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사유별 접수 서류 안내 팝업창에 가입자 조건에 따른 퇴직급여 신청 서류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사례 다시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텐데. 그게 뭐야? 들으셨어요? 귀도 밝으셔라. 퇴직연금 제도라고 했나? 네, 퇴직금이랑 비슷한데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불로 받잖아요. 퇴직연금은 연금처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전에 직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죠.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말하는 거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보다 더 좋은 거야?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흐지부지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금을 들어놓은 게 없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연금이니 이자도 꾸준히 붙을 테고 말이지. 네,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퇴직금으로라도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에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될까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원하면 이런 것쯤이야 지원해주겠지. 그럼 회사에 건의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